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중반이 돼요. 남편이랑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째예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나이대보다 조금 늦게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유지하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그 편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데이트 통장 쓰던 건 그대로 생활비 통장으로 쓰는 건 어때? 생활비 반반씩 부담하면 서로 필요한데 쓰는 거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좋잖아. 생활비까지 문제없이 나눠서 쓰자. 난 그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많이 버는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거 어때? 내가 관리할게. 그리고 가족 행사 비용도 내가 낼게. 진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겠어. 무리는 뭐 어차피 너나 나나 이제 다 한 가족인 거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싸울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결국 저는 제 통장까지 남편에게 쥐어주고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해 보이죠? 아니, 공평해 보이다 못해 책임감까지 강해 보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이러려고 저런 말을 꺼낸 거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나중에 가서 더럽고 치사히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우리가 결혼하고 맞는 첫 경조사 남편 시동생의 생일 때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시댁의 첫 집안 행사니까 당연히 저도 신경을 꽤나 얻어요. 남편이 죄다 돈에 책임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이 생일인데 땡하고 넘어가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서 받은 용돈에서 제가 저축했던 통장에서 따로 신우의 선물을 사고 거기에서 10만 원 봉투도 더 준비했어요. 착한 며느리고 싶은 결혼 초. 누구나 가지는 바보 같은 생각에서 말이에요. 당하지만 시동생하고요. 시부모님도 정말 고맙다며 저를 칭찬해 줬어요. 새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 이 가방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고마워요. 에이, 그래도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생일 진짜 축하해요. 며느 아기가 센스가 있구나. 가족끼리 이런 거 주고받는 거지. 마음이 가 예쁘구나. 는 내 돈으로 한다니까 자기가 그래도 정이 있네. 그 칭찬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제가 선물을 다 드린 후 조용히 봉투 하나를 더 꺼내서 동생한테 주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이상할 게 전혀 없었어요. 원래 남편이 다 맡아서 경조사비 챙기기로 했었고요. 근데 시동생이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서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물 받은 자리에서 돈 세보는 게 예의 없는 행동이어서 놀란 게 아니라 그 금액 때문에 말이에요. 와, 오빠가 웬일이야. 나한테 봉투를 다 하고 결혼하더니 다 컸네. 다 컸어, 사실. 이것도 새언니가 준비한 거죠. 사실대로 다 부는 게 어때? 까불다가 그냥 조용히 받아. 원래 이런 건 오빠가 챙겨주는 거야. 악은재 잘 썰어. 아, 그래? 이건 또 얼마를 넣었나? 어디 보자. 하나, 둘. 잠깐만. 100만 원? 아니, 이거 지금 내 선물로 주는 거 맞아? 그래? 맞아. 결혼도 했는데 이제 오빠로서 이 정도 해줘야지. 아니, 그렇다고 해도 새언니 괜찮아요? 이거 두 분이 합의된 거 맞죠? 그렇지. 괜찮아요. 갖고 싶은 건 마늘 나인데 좋은 거 사서 쓰세요. 아가씨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2대 30만 원 준비할 줄 알았지. 10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이 저희가 무슨 강남 억대 부자도 아니고. 누가 시동생과 그런 큰 돈을 줘요? 일단 시부모님이나 형님 시동생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근데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급발진해선 화를 내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가족한테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이게 당신 돈이야? 내 돈이지 아니 그건 맞는데 금액이 너무 과했다는 거지. 게다가 거기 내 월급도 들어가 있잖아. 그게 어떻게 오로지 당신 돈이야? 우리 돈이잖아. 적당히 2에서 30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진짜 큰 돈 들어갈 일 생기면 어쩌라 그래? 자기, 월에 결혼하기 전엔 시동생생 챙기지도 않았다며 그거야말로 오빠로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로서 체면이 있잖아. 우리 형도 내 동생한테 해주는 거 마음에 걸렸었고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좀 잡지 마. 내가 뭐 10,000원을 나쁜 짓 하대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나도 돈 모으고 있고 당신 머리에서 경주섭이 그렇게 챙기다 보면 돈이 안 몰 것 같아서 그렇지. 알겠어. 화내지 마. 어쨌든 가족 챙기는 건 돈 아까운 건 아니니까. 그래, 가족 챙기는 거 아까워. 하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가족만큼 남는 게 어디 있다고. 당신, 이해해주니 좋네. 그때, 그 상황에서 사과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모든 관계는 초반에 잡아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최근 몇 년간 남편이 시댁의 돈은 아주 펑펑 쓰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잘 풀리기도 했고 시어머니 출수잔치도 있어서 또 신우가 둘째 낳기도 하고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 쓸 일이 많았어요. 근데 굳이 매번 남편 돈으로 시댁 행사를 했어요. 아니, 장남인 형님도 있고 막내인 신우도 있는데 꼭 제 돈도 들어간 남편 돈으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가볍게 10을 쓰더니 나중에 가선 수백에서 이젠 1000단위로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적당히 쓰라고 말려봤지만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 골프도 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데 거기 다른 남편들 취미 봐봐. 몇백을 쓰는 남자도 있고 비싼 술 마시느라 밖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남자도 있는데 나처럼 가족한테 돈 쓰는 남자가 훨씬 좋지 않아. 나는 가족한테 돈 쓸 때가 제일 행복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해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 지금 무슨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당신 돈 그렇게 많아? 사업 잘 풀린 건 알겠는데 이러다 알거지 될까 무서워. 우리 엄마가 칠순 넘게 사신 거 축하해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 내가 다른 남편들처럼 술에 미쳐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효도에 쓰는 게 나은지 술에 돈 쓰는 게 나은지.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 그래? 그렇게 이해해 주라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더라. 어디 누가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인 줄 알겠어요. 참고로 저는 전업주부가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예전부터 하던 일인데 적성에 잘 맞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1인 네일 샵입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예요. 시간 대비 많이 버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간 빈타임에 은행 등 볼 일도 볼 수 있고 많이 피곤하면 리클라이너 패디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하지만 항상 문을 열어둬야 되니 쉬는 시간들도 찐으로 쉰다 보단 예약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쉬다가도 예약 들어오면 바로 업무 시작인 거예요.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뻑뻑하고 많이 나빠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눈이 뿌옇게 볼릴 때도 있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오래 보게 되니까 그런 거겠죠. 남들 내일이나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남편이라 째려보고 있을 걸 그랬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저도 벌이가 없지 않았고 비수기 총 매출은 월에 500만 원 정도고 월세 관리비, 재료비 등 이래저래 월에 100만 원 정도 빠져서 순수익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극성수기라 700만 원 정도 벌기도 해요. 네일을 받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지거든요. 그때는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돼요.
오늘은 꼭 밥을 먹어야지 하다가도 손님이 한시돼요. 그때 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하면 또 밥을 건너뛰고 일해야 돼요. 내년에 내마 극후 반인이 밥 시간은 꼭 챙겨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도 됩니다. 일을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저희 애도 있고 제가 일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일에 자부심이 있다 보니 그만두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남편도 제가 일하는 걸 딱히 말리진 않았어요. 자기는 내가 일하는 거 괜찮아. 다른 남편들은 전업주부 좋아하던데. 특이하게 당신은 말리지도 않네. 왜? 워킹맘 멋있잖아. 난 당신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내조도 하니까 슈퍼만 같아서 멋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요. 나도 일 그만두긴 싫거든. 집안에만 있으면 괜히 우울해질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 내 아내는 내조도 외조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아내가 어딨을까? 늘 고맙지.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 자신 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들이 전부 남편에게 가니까 그냥 보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바보같이 저는 소처럼 일해서 전부 시댁에 바쳤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확실히 돈 모아가고 있었고 애는 거의 친정 엄마가 봐주고 있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 신이었고 그렇게 자기 시댁 식구들을 챙기던 남편이었으니 우리 아빠 생신에는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보여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2주 후 돌아온 우리 아빠 생신날, 우리 아빠 생신이야. 내가 직접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아, 그거. 그냥 다른 경조사 챙기듯이 내가 준비할게. 봉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봉투, 당신이 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별표 전부 당신한테 맡기는 걸로 할게. 별표 그래. 별표 나한테 맡기고 별표 당신은 걱정 부드러 해. 저는 남편한테 내가 직접 준비할지 물어봤는데 별표 남편이 자기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별표 사실 막상 또 별표 우리 아빠한테 현금을 얼마나 주려나 생각하니 별표 내가 부담이 돼서 거주하려고 했었는데 별표 남편이 과연 얼마를 준비하려고 저러나 싶고 별표 궁금하기도 해서 별표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별표 근데 우리 집에 간 남편이 별표 밥 먹을 때가 다 됐는데도 도통 돈을 꺼낼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별표 대체 언제 드리려고 저러나 싶어. 별표 꼭 참다가 제가 옆구리를 한번 쿡 찌르니까 그제야 남편이 자기 주머니를 뒤지는 겁니다. 별표 근데 별표 아이 그거 어디 갔지? 여다 뒀는데? 여기 뒀는데 별표 아이 이상하다. 여긴가? 별표 아니에요. 뭐 하세요? 당신 어디다 놨길래 그래요? 잘 찾아봐요. 왜요? 뭐에 대해 그러세요? 뭐 찾으세요? 아이야, 그게 장에 놓은 생신 선물로 우리가 봉투를 준비했거든요. 안주머니에 제가 잘 넣어놨는데. 아이야, 어디 갔을까요? 아, 뭐 하는 거냐고요? 얼른 찾아보세요.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그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더라고요? 집에 놓고 건가요? 아, 그런 바람에. 아이야, 분명 챙겨놨는데. 죄송해요. 장인은 대체 어디다 두었길래. 일단 자기 지갑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드리자. 그런가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지갑을 들고 다니겠어요? 당연히 지갑도 집에 두고 왔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 지갑 차 있는 거 제가 봤는데. 휴,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고 있으세요.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세요. 선물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함께 있는 날 밥 먹을 수 있으면 됐잖아요. 저는 너희가 와주신 걸로도 감사해요. 사람의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해요. 장혜노은 씨, 제가 계좌 체크라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아이, 됐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그러니까 진짜 보내지 마. 그 돈은 너희 생활비에 못했어. 어쨌든 생각해줘서 고맙다. 둘 다 그만하고 얼른 와 자. 밥이라 먹자. 진짜 저러고 나서는 실실 웃으면서 밥을 쳐 먹입니다. 진짜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지워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좋은 날에 엄마, 아빠 앞에서 남과 싸움는 놓시고 겨우 참았어요. 대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졌죠. 이것 봐, 여기 지업 그대로 있는데. 왜 아까 그냥 밥 먹었어? 나 같으면 바로 차로 와서 돈 꺼내드리고 계좌 이체로 바로 싸드렸는데. 왜 당신이 그래? 그러면 사이가 그렇게까지 그 앞에서 안 괜찮다고 하신다면? 내가 일부러 까먹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거잖아.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왜 이제 와서 화내고 분위기 망치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 만들래 결국. 아빠한테 아무런 선물도 못 들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돈 드리라고 돈 준비했는데 잃어버린 거잖아. 뭘 드려 장에 다고 했던 거 잊었어? 결국 남편이 끝까지 오리발 내길래 이 사건에 딸락됐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친정 식구들 행사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신에는 또 실수로 까먹어서 놓고 왔다. 시간이 안 나서 못했다. 다음에 아빠 생신에도 수많은 실수들을 동원해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에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아이한테는 돈을 잘 쓰더라고요. 아이 생일이나 제 생일, 혹은 우리 결혼 기념일 등에는 적당히 돈을 쓰고, 그리고 시댁에는 기가 막히게도 거액의 돈을 써대는 남편을 보고 저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거 제대로 걸렸구나. 친정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건가? 일부러 진짜 그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시험 삼아 이번에도 안 챙기나 보자 하고 엄마 생신에 제가 미리 100만 원을 남편 통장에서 빼서 봉투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식사를 하던 와중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나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어라, 아이, 봉투가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여기 나서는데 하고는 또 티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서 봉투를 쏙 꺼내서 엄마를 드렸어요. 걱정 마, 자기, 그럴 줄 알고 내가 잘 챙겼어. 여기,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100만 원, 세상에, 둘 다 너무 고맙다. 내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고 가렴. 아, 봉투가 거기 있었구나. 당신 너무 고맙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나마 우리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분명 남편의 썩은 표정을 봤습니다. 분명 정색한 표정을 이 인간, 분명 이번 저희 가족 경조사에는 돈을 쓸 생각이 없던 거였어요. 그렇게 생신 전치가 끝나고 차에 타서 집에 가는데 남편이 더럭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왜 마음대로 내 통장에 손을 대? 우리 가족 경제 권한은 내가 관리하기로 했잖아. 게다가 100만 원. 미쳤어. 당신이 일부러 우리 엄마 봉투 놓고 올 거 뻔하니까 내가 미리 챙긴 건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나갈 돈 아니었어?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아, 일부러 너 고다니. 그런 적 없거든. 괜히 또 나쁜 사람 만들래. 장모님 봉투는 챙겨. 그럼 그 봉투 보여줘봐. 어디 있는데? 난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챙긴 돈을 본 적이 없어.
대체 그 봉투가 어디길래? 맨날 사라지고 시댁 봉투는 한 번도 안 사라지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어한 사람,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어. 지금 잘못한 사람은 당신인데,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통장에 손대봐. 그게 어떡해요? 당신 통장인 것 같은데 내 돈도 들어가 있는 우리 통장이니까 이제 관리만 당신이 하는 거잖아. 내 돈으로 시댁 그렇게 챙기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 챙길 수 없어? 앞으로 그렇게 일부러 우리 식구 안 챙기면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나 제대로 해. 저흰 그렇게 차에서 내릴 때까지 한참을 말싸움하다가 집에 가서 온종일 쳐다도 안 봤어요. 참고로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라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 다니셔서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남동생도 저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수영 등 돈 들어가는 예체능 교육도 많이 받았고 중고등학생 때는 학원과 과외를 병행할 정도로 교육적으로도 풍족한 지원을 받고 자랐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제 돈으로 등록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도였죠. 그 정도 지원은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힘겹게 아르바이트 병행하며 대학생활 이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복받은 거구나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됐죠. 그러다 이직한 직장에서 저랑은 형편이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둘째로 위로 3살 많은 형과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어요. 큰 아들은 첫째라는 이유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장남이라는 타이틀 덕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랐더라면 여동생은 딸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시부모님은 물론 집안 어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요. 반면에 제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 여동생에 치여 제대로 관심조차 못 받은 채 자라야 됐습니다. 남편에겐 사촌이 15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14명은 함께 크고 축복받는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제이퀴리, 남자예요. 형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동생이 지형 이겨먹겠다 고 글을 썼다고 혼내고 성적이 떨어지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혼난다고 했습니다. 여담을 하자면 사실 남편은 옛날에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잘 사셨다고 합니다. 집도 크게 있었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고 그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 친구들은 다 부러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군대 다녀온 후 사업이 폭망해서 빚을 갚아야 될 정도로 집이 힘들었고 성실하신 아버님이 계속 일을 하시며 지금까지 버텨오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시댁에서 전셋집 하나 해도 몇천도 못 보태주냐고 약간 불만이었지만 저는 그런 볼멘 소리 하는 부모님한테 제가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난리냐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철벽을 쳤었습니다. 시댁에선 은근히 예단을 바라는 눈치였고 저는 우리 집에 알리지 않고 제가 모아놓은 돈 안에서 200 정도에 해드렸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좋아하셨고 이걸로 저는 그나마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쪽에선 이불 세트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사랑을 잘 못 받고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결을 하고 나서 남편이 시댁에게 장가 잘 갔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시댁에게 사랑을 빙자한 돈을 주면서 재려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진 아무래도 큰아들 장남인 형이 집안을 책임진다면 시댁 가족들에게 용돈 주는 것으로도 모자아 집안 행사 때마다 돈을 전부 쓰면서 달마다 찾아가서 여러 선물들을 줬나 봐요. 남편이 그걸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난 화복한 가정이 좋아. 그리고 가정을 잘 챙기는 남편, 아내가 꿈이야. 서로의 가족이 서로의 편이 됐으면 좋겠어. 일단 가족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가족 챙기는 게 1순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결혼 앞두고 그땐 나도 정신이 닐 때라 남편 그 말을 듣고 되게 배려 있고 상냥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아요. 이 말은 그냥 자기 시대에게 잘해달라는 말이었구나 싶고 자기 힘으로 자기 가족한테 잘해줄 수 없으니 제가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자기 시대에게 퍼주고 싶단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이제야 아다리가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과 아주머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괜한 눈치를 보고요. 근데 형님 앞에만 가면 남편이 어쩐지 콧대가 높아지고 등을 꼿꼿하게 피더라고요. 집안 행사 돈이 그렇게나 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훈아, 너 결혼해 돈이 많이 대단해 주었다. 사업이 잘 풀린다더니 정말이었네. 아이 그럼, 형, 이제 내가 잘 산다니까 형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이제 잘 산다고, 요, 집만 다 책임질 수 있지. 예전에 철없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다 컸냐? 우리 지원이 덕에 나도 이제 한시름 났네. 그러니까 오빠가 예전에 고민 많았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예쁜 새언니도 데려오고 요즘 정말 보기 좋다니까. 새언니도 우리 오빠랑 결혼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오빠가 생각보다 해바라기라 언니 자랑 엄청 해요. 게다가 조카도 너무 예쁘고 그러며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여기다가도 잘하고요. 아내가 내조를 워낙 잘해주니까 내가 가정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가족이 있어서 그래. 남편이 으스대는 꼴을 보자니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시댁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을 가면 이제 가볍게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잔치까지 가면 1000만 원은 기본 단으로 쓰기 시작해요. 심지어 저번에는 신호의 둘째 돌잔치까지 대신 내줬어요. 이건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왜 신호 돌잔치를 남편이 내주나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시댁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에요. 이쯤 되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요. 저희 친정에도 똑같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니까요. 저의 깊은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속상하네요. 친정에도 남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어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게다가 혹시 살면서 양가 부모님께 큰 돈이 들어갈 때 대비해서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거든요. 가끔씩 찝찝할 때 남편 핸드폰을 볼 때가 있어 잘못된 행동인 건 알지만 관련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가끔 봐요. 근데 남편이 한 달 전부터 가족 통장이랍시고 동생과 100만 원씩 돈을 더 먹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이라 당황스럽더군요. 공금이고 양가에 1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일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만 100만 원씩 더 챙겨드린다는 게 참 화가 나더라고요.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한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가 핸드폰을 몰래 볼 거라 티낼 방법이 없어서 내년부터 모임 통장을 같이 만들어서 모임 통장으로 별을 다 받고 체크카드로 그걸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말하길 나는 너한테 목 챙기는 것도 없고 돈을 맡아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각자 관리해 금인데 라고. 상의도 없이 시댁으로 매월 100만 원씩 더 나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관리는 남편이 한다고 해서 믿고 있었던 건데 물론 저도 친정에 100만 원 더 붙이면 되지만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을 속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은 큰 돈이라 제가 남편이 퇴근했을 때 따졌어요. 나, 당신 폰 봤어. 시댁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있더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핸드폰을 본 건 미안한데 이건 아니지. 아, 그래. 넌 시댁에게 생활비 100만 원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적은 돈 내라 생각한 적 없는데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 친정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도 알다시피
친정 장인어른, 장인, 장모님은 멀쩡하게 일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노후 계획이 없어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들어갈 곳이 없어.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효도를 왜 내 돈으로 해? 할 거면 당신 돈으로 해야지.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이랑 어머님 생신이랑 어버이날에만 해도 30만 원, 50만 원씩 더 드렸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은 넘겠다. 당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이야. 남의 돈, 당신이랑 나는 부부잖아. 그게 왜 남의 돈이지? 내 돈도 들어가 있잖아. 나는 일 안 해.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만 챙겼어. 당신이랑 우리 애도 챙겼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나 봐.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이 뭐 엄청 큰 돈인 줄 알아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해. 너 정말 세상 물 좀 모른다. 내가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돈 뺏으려고 했어? 우리 돈을 조금만 덜 드리거나 아니면 친정에도 돈을 드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 가보면 내가 진짜 나쁜 년인 줄 알겠다. 나쁜 건 맞지? 지금 우리 어머니도 많이 힘들 텐데 생활비를 줄인다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우리 엄마도 돈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셔. 모아놓으면 나중에 크게 부풀릴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아들 노릇 좀 한다는데 아들이 시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가 돼서 남편이 효도하려고 하면 옆에서 좀 더 줄알지.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너, 그 생활비 100만 원 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돈에 욕심 내지 마.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집엔 꼴랑 10만 원도 안 주면서 우리 집엔 10,000 원도 아깝고 100만 원은 아무렇지도 않냐? 난 당신이 생각하는 꼬라지가 이해가 안 돼. 사실 나한테 들킨 거 말고도 시주는 거 많지. 말 안 해도 알아. 피해 망상 좀 작작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집 행사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 망치지 좀 말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터지기 일부 직전인 시험폭탄과 같은 관계였어요. 그 후로 저는 그냥 당하기 싫어서 남편이 잘 안 쓰는 통장에서 몰래 100만 원씩 빼서 친정에 보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돈 마, 이게 무슨 돈이냐 고 놀라면서 거절하셨다. 그래도 제가 그냥 받으라고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못 받은 돈이 발인데 사위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서방이 웬일로 하면서 받으시더라 고요. 그동안 얼마나였으면 저희 부모님이 워낙 유복하게 사셔서 오히려 그런 돈에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성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다 마치 했거든요. 이제는 시댁이 뭔가 이벤트만 발생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축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들어갈 걸 생각하게 되는 제 스스로가 밉더라. 어머님 이사도 하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너희가 또 뭐 준비하려고 소파랑 텔레비전 농담이야 농담. 리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쓰시던 소파가 너무 낡아버리고 짐을 들으셨고 텔레비전이 너무 낡은 게 사실이라 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디 한두 푼 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소파랑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좀 힘들지 않냐는 말하며 그럼 뭘 해드릴까 하다가 시간만 흘렀답니다. 사실 어머님이 달마다 100만 원 받으시는 것도 넉넉하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겠지 하고 제가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솔직히 저번에 100만 원 붙여주는 것도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이 정도 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이혼 생각도 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 붙인 게 좀 짜증 났나 봐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면서 저를 노려보는 듯 하더니 저번에 그 일로 아직도 삐졌어. 그리고 생활비 붙여드리면 안 해드릴 거야 하면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추석에 돈을 더 넉넉히 드리자는 취지로 말을 꺼냈던 건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화가 나더라고요. 삐지긴 누가 삐져요? 화가 난 건데 참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대 거음게 하는 만큼 저희 친정에 조금만 더 풀고 살면 제가 서운하지도 않을 때 그러는지 그렇다고 남편이 저보다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에 400 정도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수기에는 7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아직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설치했지만 정작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임대업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대로 가다 보면 내 재산이 모조리 사라질 것 같아 최근에는 남편에게 모은 돈 중 일부를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돈을 받아들였고 사업자 통장을 바꿔두었어요. 그 결과로 남편 통장에 보내는 금액이 줄었더니 남편은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최근에 수익이 줄었네. 무슨 일이야? 손님이 줄었나? 내 솜씨가 좀 떨어졌나 봐, 라고 말이죠. 이러다가 가게 문을 닫을까? 장사를 그만둘까? 라며 걱정하고 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언급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당신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재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요즘은 비수기니까 그런 것일 뿐이에요. 힘내. 내가 응원할게. 다행히 그냥 엄살 피우면 넘어가니까 대충 연기만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최근에 아프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 폐가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얼굴에 황달기가 오는 것 같아. 우리 동네 김씨도 황달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강경하라고 금방 세상 뜨지 않았니 소화가 안 되는 거나 통 같은 증상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황달기 아는 말에 저도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게 문 닫고 한 다음에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 모시고 일단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 의사는 한참 이거저것 꼼꼼하게 물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떤 진단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 길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날짜가 돼서 이 검사, 저 검사 받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많이 힘드셨겠다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엄마는 즉시 평원에 했습니다. 이번에 항암 치료비 등에서 많이 갈 거라 병원 측은 말해줬고 저랑 엄마가 저축했던 돈은 다 털어 넣었어요. 아마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끝나고 병원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름 정말 안 됐지만 내 주변에 그 나이에 암 걸려서 살아났다는 사람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도 일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알지? 뻔히 안들을 갖고 왜 허공에 돈을 뿌리는지 모르겠네. 남편은 엄마의 암치료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나불거리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대판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막 입원하셨는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이 아프다는데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틀린 말을 했어야지. 항암에는 장사가 없어.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죽어가는 데까 치료비 때문에 안 하겠다고? 당신 예전부터 우리 친정에 돈 안 쓰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도 돈을 안 쓰겠다고 그래? 안 쓸 건데 그럼 안 되냐? 내가 왜 장인 장모한테 돈을 써야 되는데? 장애 놓은 장모님은 내 가족이 아니야.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위인이라 소리 있잖아. 여자 쪽 집안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거라고 막말로. 그렇게 있는 돈 다 끌어다. 우리는 어쩌라고? 당신, 당장 나랑 우리 하준이 걱정은 안 돼?
그때 제 손이 남편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따귀를 얻어맞은 남편이 저한테 덤벼들었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불만을 피하고 병원 직원들이 말리고 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당신, 제정신이 아니었네. 내가 이런 너랑 결혼하고 앉아 있었다니. 이혼하자. 너한테 완전히 질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당장 번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파주, 아산의 땅, 김포의 상가 등 건물이 여러 채로 재산이 있었어요. 원래는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다. 형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엄마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일을 하시고 계시던 이유는 두 분이 워낙 성실하고 나이 들어도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두 분 신조가 늙어서도 바깥에서 일하다 가겠다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외롭고 낡아서 멈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사회일원이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었지만 일을 여전히 하셨습니다. 저도 두 분이 활동적으로 사시는 게 좋아서 그냥 일하시고 응원했어요. 저는 그 길로 아빠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친정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그동안의 통화 내용 문자, 엄마 치료에 대해서 병원에서 막말했다 녹음, 엄마 병원 입원과 치료, 이혼에 대한 제 입장 등을 아빠한테 전부 말씀드렸죠. 아빠도 다 알고 나니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리고 이혼에 찬성하세요. 그 후로 엄마 이름으로 태어있는 땅이랑 건물 몇 개를 팔아서 그대로 엄마 치료에 들어갔어요. 시댁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저희 땅 문서와 건물 정서를 보여주며 이혼 소장은 남편 얼굴에 던졌어요. 마침 그날은 남편이 가족들을 다 불러놨는지 신까지 있었습니다. 날이 딱 좋았어요. 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하니 이게 다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들이야. 상상도 못했지. 그동안 내 돈으로 효도 열심히 했더라. 나 몰래 돈도 붙이고 이 말에 남편이 화대 놀라면서 무슨 얘기인지 매달리다시피 자세히 묻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아기 장사를 하셨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셔서 산을 꽤 모아두고 계셨다고. 외동 자식은 저희 엄마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이제 이혼하면서 당신 걱정 많이 된다. 당신 나 없어도 시댁의 쇼도 어떻게 할지 말이야. 그동안 예쁨 많이 받았을 텐데 내가 얼마다 주는 돈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카드값도 꽤 나왔을 텐데. 아니, 여보, 미안해. 난 장모님이 가망이 정말 없으신 줄 알고 갑자기 이혼이라? 이게 무슨 소리니? 게다가 사돈댁이 원을 했다고 그런 소리는 없었잖아. 내 착한 아들이 그런 소식은 또 안 알렸나 보네요. 장모한테 돈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만 내가 다 잘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해라며 느아,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안 돼, 다들 알아서 하시고요. 효도는 죽은 다음에 하면 되겠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매정하게 이혼에 협의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죠. 남편이 고의적으로 친정을 챙기지 않았던 것, 병실에서 소란 피운 CCTV, 나랑 태했던 전화 녹음 메시지, 모든 것들이 증거로 보관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승소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하는데 성공하고 지금 다행히 엄마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가망이 없으실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는데 당연히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요. 이제는 쓰레기 같은 돌덩이 치웠다 생각하고 화목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려고요. 엄마 태어나시면 저희 가족끼리 여행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진짜 행복한 가족끼리 제가 효도하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